네,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 마지막 주죠. 11월 마지막 주, 10월 달에 한 달 내내 폭락이 나오고 나서 초반에 조금 반등 장세가 이어졌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까다로운 장세가 펼쳐진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오후 2시 이후로 말씀드렸었죠. 어떤 변화가 감지됐다. 트렌드가 바뀌었다. 어떤 거였죠? 인기 있는 종목, 개인들한테 인기 있는 종목들 몇 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대형주, 우량주 중심의 지수 자체를 혼선을 주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수 자체를 움직여서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지수 자체를 묶어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를 딱 거기 가둬놓고 묶어두고 이틀 동안 중소형 개인들이 좀 인기 많았던 종목들 위주의 투매를 유발해서 겁을 주고 편안하게 보유하고 가고 편안하게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제가 이 트렌드가 빠르면 3거래일, 길면 7거래일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정말 3거래일째 뭐 되게 더 빨리 어떤 변화를 잡았어요. 어떤 변화를 위해 목요일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매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11월 한 달간 저점에서 개인들이 너무나 크게 매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누가 어떤 세력도 개인들 저점에서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 주려고 하는 세력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거대한 저점에서 진입한 개인들의 물량을 매수 자금을 빨아들여야만 했고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개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지금이 10월 폭락 이후에 어느 정도 저점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개인들은 보다 더 작년보다 더 몇 년 전보다 더 10년 전보다 더 20년 전보다 더 강성이 되어 있어서 어지간하면 물량을 뱉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즉 저점 욕심이 개인들한테 너무나 크게 생겨버린 겁니다. 학습 효과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개인 물량을 쉽게 컨트롤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거친 파동 또 좀 더 거칠게 컨트롤하는 그 조련하는 기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기간도 기간이고 변동성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목요일부터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또 금요일에 종가에 이제 좀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이 작전주 헤덕파워웨이의 거래 정지를 통해서 조금 더 그걸 심화시킬 수 있었고요. 물론 그 종목이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분위기를 좀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어느 투매 유발하고 공포감을 좀 만들게 하는 것들. 그래서 개인들이 올려주면 조금 오늘처럼 좀 올려주면 내뜸내뜸 팔아버릴 수 있도록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 그런 트렌드를 지난주에 포착을 하고 당분간은 어차피 크게 할 거 없이 보유 관망을 하되 시장의 변화만 좀 더 감지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시황을 말씀드렸고 오늘같이 빠르게 개인 매도가 개인 매도로 전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종가까지 이제 4,200억 가량을 뱉어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종가까지 코스피가 4,200억을 뱉어냈는데 단 한 번에 흐트러짐도 없이 주황선 보시면은 단 한 번에 굴곡 없이 아침부터 종가까지 계속 줄곧 매도만 했습니다. 지수는 상방으로 흐름 만들고 물량 잡아가고요. 외국인들은 조금 팔았지만 선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고요. 기관들이 오래간만에 좀 강하게 조금 코스피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자, 주축이 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겠죠. 1등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0.47% 크게 올리지도 않아요. 크게 올리지도 않으면서 개인들을
기관들이 개인 물량을 엄청 잡아먹었죠. 41만 주 나왔네요. 삼성전자가 41만 주면 자금은 꽤 큽니다. 그 다음에 2등 SK하이닉스가 2% 정도 올리면서 개인 물량 72만 주를 양 투자 주체가 먹어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것도 오늘 크게 올리지 않고 1.5%밖에 올리지 않고 개인들 물량을 잡아줬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 1등 셀트리온도 코스피에서 8%나 올리면서 이거는 바이오 쪽은 좀 움직임이 좀 더 크죠. 딴 거에 비해 규모에 비해 셀트리온도 오늘 8%나 급등 9% 가까이 올리면서 개인들을 33만 주, 34만 주를 빨아들였습니다. 올려줘야만 플러스를 보여줘야만 개인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이너스 막 투매 나오고 막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흘려줬던 거 힘들었던 거 흘리면서 힘들었던 거 올려줘야만 비로소 팔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많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큰 변화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1676억을 매도했는데 거의 흐트러짐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약간 오후 2시 30분 정도에 약간 변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지수가 갑자기 꺾였는데 검은선이 지수입니다. 지수가 갑자기 꺾였는데 이 라인이죠. 자, 여기서 697포인트까지 만들다가 240 노란선 240 분봉 라인 딱 그 위치까지 쏟아냈는데 이때는 이제 대북주들 아침에 갭 떠가지고 이제 갭 뜨자마자 또 개인들의 물량을 또 잡아먹게 만든 개인들이 또 거기다 따라붙었던 대북주 특히 철도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 가지 못한 오늘 어제까지 잠잠하게 있다가 거래 없이 잠잠하게 있다가 갑자기 오늘 튀어버린 유신이나 한국종합기술 같이 실질적인 철도 공사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들 말고는 일반적인 철도주들에서 갭 떠서 빠졌어요. 에코마이스터 종가까지 빠졌고 갭 떠가지고 출발해서 그 다음 푸른기술 갭 떠서 출발해서 종가까지 빠졌고요. 이런 것들이죠. 갭 떠가지고 종가까지 빠졌고요. 여기가 2시 23분 아까 전에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 분봉상에 에코마이스터도 철도 일반적인 철도 종목 빠졌고요. 일반적인 철도 종목 부산산업도 그 시점에서 빠졌고요. 일반적인 철도 종목 S트래픽도 그 시점에서 수급이 딱 꺾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철도 종목이 아니라 어제까지 거래 없었던 종목 중에서 실질적인 공사 수혜를 유신 공사를 일단 철도를 까는 쪽에 일단 한국종합기술 이런 것들이 어제까지는 정말 얘 왜 이렇게 안 가지? 얘를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겠죠. 아니 다른 거는 가는데 얘는 지금 거래도 없고 참 안 간다. 버려버릴까? 11,000주 하루에 13,000주 있고 자 이런 것들도 날 잡으면 점프업이 그냥 한 방에 돼버리는 게 바로 요즘과 같은 시장입니다. 오늘까지도 맨날 말씀드리는 거 11월 한 달 내내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까지도 이런 상태에 있던 것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10월 폭락장을 거친 요즘과 같은 시장이고 그게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달 폭락이 나왔으면 적어도 정돈하는 데는 2달이 이상이 걸려요. 2-3달이 걸립니다. 2배, 3배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차츰차츰 준비된 세력으로부터 쌓아 올리는 겁니다. 내용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막판에 흔들리게 만들었고 그 흔들리게 만든 위치가 240 라인이죠. 240분봉 라인에서 멈칫 갈팡질팡 하면서 상단부에서 끝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40 라인 위에서 끝났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그래도 긍정적인 현상이었고요. 개인들 매도세는 조금 코스닥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한 2천억 이상 좀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면서 좀 관망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2천억대와 돌파하지 못했고 그러나 뭐 이 정도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개인 매도가 어쨌든 이끌어냈다는 거, 간만에 개인 매도가 이끌어냈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18거래일 동안 매도하다가 19거래일째 만에 매수 전환됐고 그 이면에는 투신들이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보험과 국가, 은행, 연기금 가장 보수적인 게 이제 보험, 은행, 그 다음이 이제 국가 연기금인데 모두가 다
매수 포지션으로 마감을 했어요. 크진 않지만 어쨌든 보수적이라 하면은 저가, 정말 어지간한 저가가 아닌 이상 매수를 잘 안 하는 투자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공매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인 투신도 매수, 사모펀드도 약간 공격적으로 매수, 기타 법인 제외, 기타 금융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썩 나쁜 현상은 아니죠. 이 필요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필요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이 개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했던 코스닥으로 치면은 10월 31일부터 아직도 코스닥은 1조 3천억 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절반 이상, 5천억 이상, 6천억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피에서도 4천억, 코스피는 많이 잡았어요. 코스피는 절반을 잡았네요. 8천억에서 4천억으로 절반을 잡아냈습니다. 거의 조 단위에서, 물론 여기까지 빼면은 사실 조 단위, 금방금방 코스피는 많이 잡았고, 이제 코스닥에서 5천억 이상, 6천억 이상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힘을 써줘야 되고요. 오늘 60일 돌파하면서 구름대 진입까지 앞두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0만 주 팔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더 대형주를 좀 잡아주면서 매도 물량 쫙쫙 이끌고 지수 자체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라젠도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돼요. 신라젠이 60일 돌파까지 나와줘, 8만원대까지 돌파가 나와주면서 개인 자금을 좀 빨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신라젠이 크게 강하지가 않았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도를 이끌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과 같은 흐름이 며칠 더 필요해요. 다만 내일은 오늘 미국장 보면서 내일 어떤 흐름이 결정될 거고, 바로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또다시 개인들이 매수 접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이 뜨잖아요. 미국이 지금 미선물이 지금 한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일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한 적당히 괜찮은, 딱 눈에 띄는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 나스닥이 눈에 띄는 정도의 상승을 보여서 마감을 하면 또다시 개인 매수 이끌어낼 겁니다. 미국장 보고 또 돈 들어올 거예요. 다우도 지금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양봉으로 쫙 끌어올리면, 이거 보고 오늘 1% 정도 이상의 미국장이 만들어진다면 또 이거 보고 또 돈 들어올 겁니다. 그럼 또 흔들 거예요. 또 흔들다가 또 결국 매도로 뺏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내일 바로 그렇게 개인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올지, 하루 정도는 개인 매수 좀 한 500억 정도 잡아주고 그 이후에 또다시 매도를 이끌지는 봐야 알겠지만, 결론은 기관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거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더 오르기 전에, 저가에서 조금 더 싼 가격, 지금 시즌 더 오르기 전에, 시장 12월 1월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뺏어내기 위해 짧게 종목들도 3% 올렸다가 다시 본전 나오게 하고 3% 내리게 하고, 짧게 뭔가 흐름을 주고 내리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할 겁니다. 중소형주에서는. 대형주에서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중소형주에서는 계속 윗꼬리들을 많이 달아주려고 할 거예요.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실망감을 줄 겁니다. 계속 반복학습. 내가 오르면 팔아야지. 다시 내가 5% 올랐다가 다시 본전이야? 다시 내가 5% 올라가면 또 판다. 계속 윗꼬리 학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윗꼬리 주고 팔게 하고, 윗꼬리 주고 다시 내려오게 하면서, 윗꼬리 주고 내려오게 하면서, 내가 또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그때는 놓치지 말고 팔아야지 라는 개인들이 생각할 수 있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간 것 선택받은 몇 개, 오늘 선택받은 것들 빼고는 시장에 2천 몇백 개 종목 중에 중소형주 1천 몇백 개들은 대부분 윗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즌이에요. 왜? 그만큼의 매물 소화도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한번 윗꼬리 한번 볼까요? 그만큼의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동안에 물려있던 개인들 확인 테스트 작업도 필요할 거고, 쉽게 안 줍니다. 계속 윗꼬리 줬다가 내리고, 윗꼬리 줬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서 개인들을 매도하도록 만들 거예요. 전반적으로요. 모든 종목.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에서는 평소에 거래가 없지만 거래가 조금 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야만 개인들이 손을 놔요. 편안하게 올리면 개인들이 손을 안 놔요. 그냥 붙들고 있어요. 이걸 듣고 계신 회원님들도, 이걸 듣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올려주면은 누가 매도하고 그냥 홀딩하려고 하죠. 그렇죠? 마음 편한데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건데. 그러나 그걸 못하도록 계속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또 10월장 오는 거 아니야? 또 10월장처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위에다 또 이번에 매도 놓치면 나 영영 또 그 가격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시즌에는 이제 이렇게 좀 권해드려요. 뭐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쭉 상장한 지 5년에서 10년 이상 된 것들을 한 30종목 정도 선택을 합니다. 내가 뭐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든가 좀 아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30종목 정도 봐요. 그게 중형주든 초대형주만 아니어도, 대형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조금 관심 있는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쭉 봅니다. 지금 충분히 가치가 있을 만한 종목들을 딱 봅니다. 그러고 나서 딱 땡겨요. 길게 당겨보세요. 땡겨서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여기 짧게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열어보세요. 뚜껑을 딱 이렇게 짧게 좀 열어보세요. 내가 이 당시에 있었으면, 내가 이 당시에 있었으면, 이 버텨냈을까 과연? 내가 이 당시에 있었으면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구간에서 사고 저 구간에서 홀딩하고 저 구간에서 매도했으면 수익이겠네. 혹은 저 구간에서 버티고 저 구간에서 추가 매수했으면 오히려 자금을 더 썼으면 큰 수익이 났겠네. 지나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5년 뒤에 지금의 흐름도 지나고 난 거 아닐까요? 5년 뒤에 얘기를 해요. 자, 5년 전에 한번 쭉 땡겨서 봅시다. 그때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 5년 전에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5년 전에 어떤 종목들을 봤는지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다 있죠. 제가 5년 전에 매매했던 거,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몇 년 전에, 그냥 짧게 뭐 3년 전만 봐도 오늘 이따가 뭐 글로 써드리기도 할 거지만 금요일에 해덕파워웨이라는 종목이 정지가 됐어요. 이 종목은 레이젠의 어떤 명예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건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건드린 종목들은 정지와 상장 폐지가 됐던 이력이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관련주들, 레이젠 상장 폐지됐죠. KJ 프리텍 거래 정지됐죠. 다 연관 있는 종목이에요. 다 작업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예전에 처음엔씨라는 종목, GY 커머스. 이게 처음엔씨인데 얘도 유증을 통한 작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덕파워웨이도 같은 세력이 개입을 해서 금요일에 정지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래가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설거지 하려고. 얼마나 많이 작업으로 작전해서 끌어올리고 이 수많은 매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급조차도 속임수, 검은머리 외국인을 통해 속임수를 써버리는 겁니다. 개인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연관이 있을 만한 포비스TNC 관련 검색해보면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2015년도 끝으로 문재인 테마에 잠깐, 대통령 테마에 잠깐 붙여놓고 지금까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재무 반의 반토막도 아닌 9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쵸? 이 종목 제가 3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도 지금 연관이 있는 종목을 쭉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도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그 당시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제가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 쫙 길게, 이것도 되게 오래된 종목이니까 쫙 길게 끌어봐요. 자, 이 수많은 굴곡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그 구간에서 저는 요거 여기서 팔았거든요. 3,600, 4,000원 올라갈 때 그 밑에 샀다가 2,400원대 이렇게 샀다가 이 구간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딱 지나가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당시에는 저때 팔고 저 밑에 다른 굴곡이 보일 때 살 수 있었을까? 출발하기 전에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어떤 지지라인 확보 등 보면서 이것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내가 여기 짧게 보이는 요 음봉에서 내가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혹은 이 장대 양봉에서 팔지 않고 조금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꾸준히 생각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연말 정도에 보통 많이 말씀드려요. 왜? 다음 해 더 좋은 매매를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과정들을 자꾸만 길게 어떤 종목이든 길게 흐름을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반복되고 그 종목들이 많이 쌓여서 생각을 해볼 시간이 많을수록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만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이 과거가 됐을 때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 의사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됐던 건지 아니면 거기서 팔아야 했던 건지 등등은 지나가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지나간 차트를 보고 또 반대로 역으로 또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미래는 가봐야 아는 거고 지나간 차트를 그렇게 이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차트도 굴곡은 다 있습니다. 어떤 종목도 굴곡은 다 있어요. 그 굴곡에서 내가 짧게 그 시절로 봤을 때 와 이거는 내가 팔아야 했다고 판단이 됐겠구나. 아니면 여기는 좀 버텨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왜? 거래량 보고 어떤 흐름 보고 이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보고 자꾸만 30종목이 많으면 한 종목씩 생각을 해 나가셔야만 앞으로 매번 짧은 파동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는 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저는 웬만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종목 선별하고 한 종목당 뭐 길어봐야 한 1분에서 5분 생각하면 돼요. 그쵸? 10종목이면 1시간 정도, 뭐 더 빠르게 하면 30종목도 1시간에 살필 수 있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1시간. 짧게 1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뭐 더 깊게 하실 분들은 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1시간 투자 못해요? 나중에 이걸로 어떻게 돈 벌 수 있는지, 그쵸? 주식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1시간 투자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목 선별 잘 해가지고 한 번씩 쭉 그 지나간 흐름들을 살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 내가 5년 전에 이 종목 매매했었지, 와 그때 내가 이거 그냥 겁먹고 팔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야 그때 400%가 올라가 있네, 200%가 올라가 있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한 3년 전에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뭐 제일 대충 아무거나 볼까요? 현대건설 볼까요? 현대건설 좀 우량 대형주라고 해서 쭉 보다가 내가 이때 겁먹고 팔아버렸는데, 요 음봉에 겁먹고 팔아버렸는데, 여기서 이 음봉에 겁먹고 팔아버렸는데, 야 이때 이후로부터 거의 2배 이상 갔구나.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때 판단했던 걸 조금만 더 유보해서 오히려 샀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의 자산이? 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했던 것들 위주로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요거 중요한 관점이니까, 중요한 생각이니까 요거 반드시 이번 달 하고 다음 달 연말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최소 1시간에서 뭐 3-4시간 정도 며칠 걸려서라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조금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계속 할 거라면요. 그리고 뭐 수급은 뭐 아까 전에 봤고, 오늘의 주도주들은 뭐 아침에는 잠깐 이제 철도주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오전에는 원전 종목들을 좀 움직이다가 오후에는 이제 저 자율주행 쪽들이 좀 움직였어요. 에코플라스틱, 더미동, 그다음에 넥스트칩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계속 연결해서 테마가 돌고 있죠. 테마가 돈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테마가 계속 돌아요. 정돈되는 과정에서는 대형주 먼저 올려놓고 중소형주 흐트려 놓고 다시 섹터별로 돕니다.
수소차 움직일 수 있고요. 전기차 오늘 자율주행으로 해서 움직였고, 수소차 그 다음에 엔터주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시 돕니다. 그리고 대북주들도 다시 순환을 하겠죠. 철도주, 아스팔트, 광물자원, 비료, 건설, 토목 다 돌 겁니다. 오늘 원전하고 철도주 움직였던 거. 철도주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 쪽, 지질 관련된 거 오늘 동아지질 쪽 움직이다 말았는데, 이것도 아침에 움직여서 음봉 내리꽂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쨌든 시장에서 제일 많이 노출된 게 일단은 철도 공사를 먼저, 그쵸,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잖아요. 먼저 이 철도의 철도가 아니라 기차를 만드는 거 이전에 철도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도를 깔고 토목을 정비하고 땅을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핵심이죠. 그쵸? 그게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북한의 엄청나게 지저분한 땅들을 고르고 지질 조사하고 거기다 철도를 까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일단 1차 수혜가 거기에서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유신, 한국종합기술 등등. 동아지질도 원래는 그렇게 연관 지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일단 어느 쪽에서 먼저 움직이든 간에 다 돌 거예요. 다 순환할 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전혀 다른 쪽에 바이오, 보안 쪽, 보안 솔루션 어디든지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순환할 때는 이것저것 다 골고루 오늘은 이거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고, 너무 성급하게 내 종목 오늘 안 가고 시장은 올라가네, 버려야겠다, 저쪽 오늘 뜨네, 오늘 저거 뜨는 거 저 더미동 20 몇 %인데 붙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진 종목도 대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조금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요, 요 정도까지 마치고 내일도 오늘처럼 개인들 수급이 매도 포지션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일은 매수 전환이 될 수 있다. 어떤 것을 봤을 때,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미 증시가 만약에 올라가면 개인들 매수로 이끌 수 있다. 왜냐면 편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개인 매도를 이끌 것이다. 왜? 그래야만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없으면 굳이 개인들을 저가에 사놓고 시장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개인 좋으라고,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인 좋으라고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올라가기 전에 짧게 700포인트 이전에, 720포인트 이전에 짧게 웃음 주면서, 짧게 개인들한테 작은 행복을 주면서 매도를 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죠. 단 어떤 변수가 없다면요, G20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은 일정, 금리, 앞으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에 큰 변수가 없다면,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움직여준다면,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추가적으로 내가 모르던 악재, 시장이 모르던 악재가 갑자기 뚝 생뚱맞게 생기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시장은 정돈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많이 10월달에 뒤집어졌기 때문에요.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